네, 한편 청와대에선 지금 당정청이 모두 모여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계획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이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리고 좀 더 나은 어제도 주장하는 그런 복지나 이런 부담을 하려면 국민들께서 그것도 지금 형편이 되는 척에서 조금씩 더 부담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젠 좀 정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무슨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서 몇십 조를 조달하겠습니다. 없는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 경제를 활성화해서 뭘 해내겠습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네, 김부겸 장관 어제 정부가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 실천하기 위해선 수십조 원의 재원 조달이 필요한데 이거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부총리 앞에서 저렇게 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준석 위원장. 네. 저 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기로 들립니까? 아니면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론화를 정식으로 제기한 걸로 들립니다. 반기라고 할 정도의 강한 발언은 아니었고요. 대통령의 의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통령이 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안을 내놓지 않느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냥 일견 그냥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유승민이 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정도까지 아직 나간 단계는 아닌 거예요.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수위도 없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좀 미진한 상태로 전달되는 게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부겸 의원을 유승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국정에 아주 중요한 구멍을 메꾸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발언 아주 정당한 발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가 이제 앞으로 지켜볼 과제를 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새누리당에서 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당시에 각을 굉장히 크게 세웠었는데 네. 지금 정권 초반에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저런 목소리를 낸다.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그렇게 가자라고 좀 외치는 모양새인 것 같아서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냥 저것이 어쩜 정부 내에서 어떤 합리적인 토론의 과정을 거친다면은 의외로 증세라는 거 사실 비슷한 개념의 증세를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세 개편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야당이 들고 나왔던 논리가 이거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좌절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까 김부겸 의원께서 열거하신 여러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복지 지원을 조달하려다 보니까 정권이 힘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전공법으로 들어가는 것도 만약 정권 차에서는 합의가 된다면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정부 초반에 그것도 장관들 모임에서 저런 충돌 같은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저희가 시작 부분에 먼저 보여드렸고요. 자, 이와 함께 어제 청와대를 찾은 여야 대표들의 후일담이 또 화제입니다. 특히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가 단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굉장히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이게 또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중유골이라고 이제 비유가 되기도 하는데 어제 모두 아시다시피 여야 사당 대표와 대통령이 이제 오찬을 청와대에서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공개 장면이 끝나고 비공개 회담에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막무가내 대리 사과를 당하기 전에 대통령도 여당 대표와 좀 소통을 해달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후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이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요. 일단 당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냥 농담 쪽으로 던진 거지 이게 진심을 담아서 던진 건 아니다라고 선긋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당 대표가 이제 농담이라도 이렇게 약간 좀 가시가 좀 돋친 그런 말을 하는 게 여당 대표와 청와대 사이에 좀 소통이 좀 부재한 거 아니냐 혹은 좀 아직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말 맞다나 지금 대리사과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나온 발언이라서 저게 단순한 농담처럼은 들리지 않네요. 이게 당정의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대통령과 이렇게 긴장관계에 있고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건전한 갈등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당정관계가 문제였던 건데 이건 명백하게 그냥 추미애 대표가 전국을 냉각시킨 좀 불필요한 약간 사족 같은 발언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존심을 세우는 거는 솔직히 합리적인 당정 관계 아무 관계 없는 일이고요. 그냥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까지 하기 좀 그렇지만은
좀 요즘 업된 것이 아니냐 분위기가 너무 고조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어떤 발언에 대해 가지고 또 사이다 버린다 하면서 전통적 야당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너무 편승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이현수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참석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 이 이야기를 사실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추미애 대표도 뭐 그 대리사과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감정적으로 갖고는 있었지만 뭔가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막 큰 이슈를 만들기보다는 살짝 뭔가 약간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크게 이야기가 많이 뭐 대두되진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추미애 대표하면 돌직구의 센 발언으로 여장부 같은 모습을 종종 보여줬었습니다. 어제도 이런 추 대표의 성격이 단적으로 보이는 또 다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근데 그냥 빼는 정도가 아니라 한사코 빼는 모습. 보셨습니까? 이거 올 게 아니죠. 이거 저 뭐야 무슨 개미 무슨 그저 뭐야 저 매미. 외국 매미예요? 붉은 저 매미. 매미요? 매미예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아, 이게 매미입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옛날에 막 찐득이 보내듯이. 네, 맞아요. 화려한 건 나무 금방 말라버려요. 화려한 건 이거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남방에서 건너왔다고 하는데 상당히 해롭습니다. 아, 놔두세요. 제가 은근히 죽어요. 가봐야지. 그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 매미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추미애 대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죽여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는 건데요. 네. 자, 이준석 위원장, 네. 저게 추 대표의 성격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저건 그냥 벌레 있으면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치적 함의를 갖는 너무 거잖아요. 정치적 함의를 담을 필요는 없고요. 저도 목이 있으면 잡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어쨌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건 맞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당정 간에 불화가 야기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불편한 내색이 있는 것이 아까 말했던 어떤 최근에 일련의 소통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기색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발언이 나온 장소가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단 둘이 독대한 자리가 아니라 다른 야3당 대표들도 함께 있던 자리였다라는 거죠. 네. 거기서 불만을 터뜨려내는 게 여당 대표로서 적절하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사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긴 왜냐하면 합니다. 배석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게 사장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대통령과의, 그리고 독대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계속 물음표만 양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적절한 대화의 장소로 그때 당대표 회동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게 되고, 공교롭게도 이 일이,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다고 지적받았던 것이 재헌절 그때 기념식 날 앞에 홍준표 대표가 정무수석과 만나고 있는 것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당대표 간의 회담에서 그걸 한번 다시 상기시키는 것도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적절한 전략이라 할 생각했습니다. 말은 한 것으로 보인다. 예. 일단 좀 말씀하셨지만 전병헌 정무수석이 일단 홍준표 대표를 설득하러 이 회동에 참석하러 갔을 때 추미애 대표가 좀 몰랐다라는 좀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좀 논란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계속 두고두고 회자가 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 묵묵부답으로 지금 계속 일관을 하고 있고요. 근데 추 대표가 이제 야당이 뭐 고추, 배추, 부추 3종 세트를 못 먹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농담조로 말한 적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고 좀 미소만 지으면서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았거든요. 그 화면도 한번 볼만합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이거 뭐가 좀 떨어져야 뭐. 주 상추, 이 3종을 지금 못 드시고 있어요, 그쪽에도. 추 대표 살짝 농담을 던져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이 모습이 더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 내에서는
추 대표의 저는 직설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설에 오르는 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 내에서도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진 의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본 의원에 따르면 사실 뭐 어떤 말을 대통령에게 꺼낼 때는 뭐 정당성과 합리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대통령을 만나서 사실 그런 얘기까지 꺼내야 했냐 하면서 추미애 대표 행동을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건 반응이 또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얘기는 뭐 다른 야당 대표들이 없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둘이 그런 사적인 대화를 하면 좋았을 것을 공개적으로 다 지금 모든 대표들이 보는 앞에서 얘기했어야 되냐 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당청 간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야 협치도 사실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추미애 대표의 어제 그 발언을 듣고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도 좀 일침을 가한 게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보내서 사과한 이후로 일체 추미애 대표의 모든 것은 잊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또 이게 발단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하실 말씀이 있으면 두 분이 하셔야지 사당 대표들 앞에서 그걸 또 꺼내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박지원 의원께서는 상추나 고추, 배추 즐겨 드십니까? 즐겨 듣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네, 박지원 전 대표, 추미애 대표는 요즘 자주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 추미애 대표는 음식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농담적으로 던지는 것 같은데 또 언중유고 뼈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어떻게 들렸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국민의당 지도부가 사실 대리사과로 잠깐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상당히 좀 감정이 상해 있는 부분을 많이 좀 평소에 느꼈는데 어제 사실 추미애 대표가 이 막무가내로 대리사과를 하기 전에 여당 대표와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꺼낼 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그래요. 이거 뭐 대리사과가 막무가내가 아니라 해야 할 사과를 한 거다. 라면서 그동안에 추미애 대표에게 그 막말 논란 때문에 쌓였던 감정의 골을 좀 드러내기도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대리사과를 하긴 했지만 민주당 그 추미애 대표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의 골이 좀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골을 형성하고 있더라도 어저께 박주선 비대위원장 출연해가지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또 많이 앙금도 푼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와중에 또 이현수 기자, 추미애 대표 어제도 갔다 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청와대 들어갔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이틀째 청와대에 지금 가고 있는데요. 국가재정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나서 이제 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였는데요. 화면에 나오듯이 추미애 대표가 또 여당 대표로서 당정청이 총출동하는 데 함께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렇게 여러 장관들이랑도 인사를 잘 나누고요.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랑도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등장해서 악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추미애 대표가 깜짝 놀라서 그쪽으로 김진표 위원장까지 같이 가서 저쪽에 대통령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라서 그쪽으로 악수를 하러 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실제로 그 전날 어떤 여러 가지 그 대리사과에 대한 앙금을 좀 표현했다, 감정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서 오늘 좀 약간 불편한 거 아닌가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랑 이야기도 잘 나누고 원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좀 오간 건 없나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행사 시작 전에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일단은 추미애 대표가 일단 기존에 여름 휴가를 좀 미뤘다는 얘기가 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오는 26일 날 여름 휴가를 떠나려고 했는데 이것까지 미뤄가면서 추경안 처리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편치 않은 상태에서 이제 청와대를 방문을 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일단은 여성 인력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이 있는 자리였는데 왜 어제 그 보고 때 여자가 왜 PT를 직접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일단은 여성 인력을 먼저 이런 데다가 배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남성 인력을 좀 지정하는 방안으로 해서라도
남녀 성비를 좀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 조언을 좀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게 되면은 여성 정무직 비율을 우선 30% 그리고 그렇죠. 후반부에는 50%까지 동등하게 맞추겠다 예. 이런 약속도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하고 맥락이 같은 네, 질문이었다고 그런 맥락인 것 같고 실제로 아까 이제 행사 전에 모였을 때 김현미 교통부 장관을 앞에서 이렇게 똑부러진 여성 장관이 있는데 하면서 여성 인력을 좀 더 배치를 해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어저께 국정운영계획 발표 자리가 또 눈에 띄는 장면이었기 그렇죠. 또 그런 것 같아요. 예. 요즘 특히 청와대에서 그런 공개 행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저께도 좀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되면서 좀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 국정 정책 토크 콘서트 약간 콘서트식으로 진행했다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좀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앞에 무대가 있고 뭐 나중에 화면에 나오겠지만 발표자들이 약간 스티브 잡스식으로 스티브 잡스가 새 모델을 발표할 때 이렇게 약간 무대에서 간단한 복장으로 이렇게 화면에 하나씩 띄워놓고 설명을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노타이 차림이고 뒤에 저 배경 화면도 저기 화면이 구현될 수 있도록 LCD로 구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이 사실 중심에 있긴 하지만 예전에 대통령제 행사를 보면 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위주였다면 오늘은 이제 발표자가 확실히 무대에 있어서 그 발표자에게 관심이 가고 그리고 마이크도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얼굴에 부착을 해서요. 손에 뭐 이렇게 들지 않고 뭔가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뭐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브리핑을 할 때도 PT를 하면서도 이렇게 청중들이랑 눈을 좀 자연스럽게 마주치면서 하는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뭐 100대 과제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제 엄청 설명도 잘 됐고 받아들여지기도 잘 받아들여졌다는 네티즌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도 보니까 김지표 국정기획 자문위원장도 그렇고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노타이 차림에 또 청바지 입은 사람도 있었고요. 무선 마이크를 차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몇 명이나 나온 건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맨 뒤에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맨 뒤에 약간 그 행사를 총괄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아, 누구였습니까? 네, 사진에 포착이 됐는데요. 바로 탁현민 행정관이었습니다. 논란의 또 탁현민 네. 행정관 작품이라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탁현민 행정관이 이 행사장 뒤쪽인데요. 바로 저 사진이죠? 그렇죠. 뭐 음향이라던가 여러 가지 행사 전반을 좀 총괄하는 듯한 자리에 서서 행사 내내 공개적인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사실 뭐 청와대 행사 기획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공개 석상에서 포착된 건 그때 외국 순방 갔을 때가 거의 다 전부였는데 G20 방문차 독일 방문했을 때도 탁현민 그렇죠. 행정관이 뒤에서 보조를 했었고요. 동포간담회 때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청와대 내에서 행사를 할 때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문 대통령 대수보 회의에서 오늘 있었던 대통령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탁현민 행정관 행사 기획 능력을 또 칭찬하기도 했었다는데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있었던 대수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탁현민 행정관을 거론한 건데요. 자, 저런 점 때문에 그렇게 사퇴시켜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는 요구도 물리치는 걸까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혜원 바른정당 대표가 청와대 초청받아서 오찬제에서 오늘 당장 탁 행정관 쳐주십시오. 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저렇게 보란듯이 행사도 칭찬하는 좀 모습이네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혜훈 대표가 사실 점심 때 바로 오늘 안에 해임해달라 했는데 이렇게 행사의 중심에 탁현민 행정관이 등장을 했는데요. 과거에 보면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했던 행사가 속속 숨어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선 경선 치를 때 안희정 충남지사와 뭐 이재명 성남시장 뭐 다 같이 맥주 회동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맥주 회동했던 모습도 사실상 탁현민 행정관이 당시에 기획을 하고 그리고 화면에 보면 탁 행정관이 실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팔을 걷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탁 행정관의 역할들이 사실 속속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이렇게 역할도 잘 해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좀 인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뭐 측근 지금은 떠나 있지만 양정철 전 행정관과도 인연 고리가 좀 끈끈해서 아무래도 좀 대통령이 이렇게 사임을 시키거나 해임을 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탁현민 행정관도 대선 때 문 대통령에게 좀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돈과 건강과 명예, 셋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냐. 그럼 우리는 보통 건강, 그 다음에 돈, 명예, 혹은 건강, 명예, 돈, 뭐 이런데 이분은 명예를 가장 먼저 꼽더라고요. 그래서 왜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냐 그랬더니 그 답이 좀 짠했어요. 명예가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예, 대선 직전에 탁현민 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에 대해서 평가했던 내용입니다. 그 인간성에 반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준석 위원장, 네. 지금 탁현민 행정관이 계속 여성 비하 문제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언론 인터뷰 최근에 나섰는데, 네. 거기서 조만간 자기가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청와대와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이제 뭐 야당의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탁 행정관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다. 근데 시기를 못 박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탁현민 행정관에게 자기 도와준 것도 있고 하니까 미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 탁현민 행정관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칼자루는 탁현민 행정관이 진 걸로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대통령 쪽에 적절한 언지를 주지 않을까. 네. 예를 들어 한 뭐 큰 행사가 끝난 다음이라든지 네, 적절한 네. 시기가 되면은 그런 언질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사실 뭐 탁 행정관의 능력이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저 업무 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꼭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늦어진다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